톨레미가 애굽을 장악하고 톨레미가 초반에 기세를 몰아서 팔레스타인까지 다 자신이 차지했습니다. 이 셀류쿠스와의 초반의 기세 싸움에서 이겨서 팔레스타인까지 장악을 했던 것이지요. 그래서 대략 주전 300년부터 주전 200년까지 딱 100년간, 그 100년간 팔레스타인 지역은 톨레미의 지배하에 있었더라 했습니다. 근데 이 톨레미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를 톨레미 왕조가 만들어냈어요. 사실 고대 이집트가 완전히 왕 한 명이 모든 걸 다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러다 보니 그 고대 이집트의 그거하고 이 그리스의 효율적인 게 정말 잘 결합을 해서 아주 강력한 중앙 집중적인 국가를 톨레미가 만들어냈던 거고요. 근데 그 중앙 집권적인 힘이 팔레스타인까지 미쳐서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이집트까지가 그야말로 하나의 땅으로 아주 강력하게 지배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아마도 그 초기에 톨레미가 집권하면서는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리고 있는 본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초기에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톨레미 1세 소테르라는 임금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최초의 톨레미인 거죠. 그 양반이 집권할 때 꽤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,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언급이 뭐 여기저기에 나와 있기도 하지요. 초기는 그래서 둘 사이에 갈등이 꽤 있었겠다 뭐 싶기도 합니다만 하여간에 톨레미가 팔레스타인 전역을 지배했더랬습니다.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였고 그리고 이 톨레미가 이 강력한 중앙 집중 국가들은 뭐 굉장히 효율적이다 보니 꽤나 번성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 헬레니즘은 기본적으로 토착 문화에 대해서 관대했었던 것인 거고요. 이 톨레미로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게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주전 3세기, 주전 300년부터 200년까지 주전 3세기 동안 팔레스타인 땅은 뭐 대체로는 평화로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종교 탄압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로웠고, 근데 중앙 집권제 국가가 늘 그렇듯이 막 산출은 넘쳐나지만 그 산출의 혜택이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가기는 늘 어려운 것인 거겠지요. 그랬지만 어쨌건 간에 그래서 요 시기에 빈부격차와 갈등들이 깊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막 노예 비슷한 처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뭐 나름 평화로웠던 시기였었고요. 혹은 헬레니즘이 연착륙하던 시기가 한 100년간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유대는 그래서 이 톨레미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약간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만나게 된 셈이었던 거죠. 가령 구한말에는 우리가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열강 제국 세력 때문에 평화롭기가 어려웠습니다. 뭐 청일 전쟁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뭐 이래버리니 이 평화롭기가 어려웠었죠. 더군다나 일본이 원체 강력하게 지배 야욕을 드러내다 보니 뭐 정말 끔찍한 참혹한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그에 비해 주전 3세기에 팔레스타인 땅은 평화로웠던 거고 유대인들은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된 거지요. 그러면서 이 새로운 인간형들이 등장하게 돼요. 우리 왜 헬레니즘이라는 게 그리스하고 연관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? 그리스에서 생겨난 게 올림픽 같은 거잖아요. 운동들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가치가 더 빨리, 더 멀리, 더 많은 것들을 이런 지향과 추구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. 이게 이 팔레스타인에도 영향들을 주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 톨레미로 인해서 이 막대한 부에 대해서도 소개되면서 드디어 유대인들 가운데도 세계인들이 등장하게 돼요. 이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인식하고는 헬라 문화를 급속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해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.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벤 토비아라는 사람입니다. 토비아가 느헤미야서에도 나오죠. 느헤미야 개혁의 대적이 바로 이 토비아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아마도 요세푸스의 책에 소개되는 요셉 벤 토비아가 그 가문의 후손일 거다라고 여겨집니다. 이건 우리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. 요셉 벤 토비아가 당시 톨레미 왕으로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세금 징수권
이 자격을, 이 권리를 부여받게 되고, 정확한 이름이 한글로 번역하면 총징세 도급관, 뭐 이런 것이 됩니다. 이 지역의 세금을 전부 거둘 수 있는, 근데 도급권을 주었다라는 게 가령 톨레미가 요구하는 세금이 100이면은 그가 얼마를 거두든 간에 100을 국가에다 갖다 바치면 되는 것. 이다라는 겁니다. 그럼 나머지는 뭐 자신이 더 가질 수도 있고 이러는 거지요. 이런 일을 요셉 벤 토비아가 맡아서 꽤나 잘 해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요셉 벤 토비아가 톨레미 왕 앞에 가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거기에 왕실 관리들하고 이 헬레니즘의 사람들하고 같이 교류하는데도 아무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는 거기 가서 임금 만나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와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금 거두고 서류 검토하고 조사하고 살피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톨레미하고 교류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제가 표현하자면 일종의 최초의 유대인 가운데 메트로폴리탄 세계를 내 안방처럼 다닌 최초의 사람이 요셉 벤 토비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.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하고 그리스 문화를 아주 잘 습득을 하고 언어 잘하고 뭐 이런 거죠. 마치 우리 옛날에 영어 잘하면은 정말 우리 초기에 막 쫙쫙 나갔던 것하고도 꽤나 비슷한 것이겠습니다. 근데 요셉 벤 토비아 같은 사람이 당연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유대인들한테는 변절자로 보였을 겁니다. 저는 야훼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이방인들하고 희낙낙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고 요셉 벤 토비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썩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하여간에 새로운 인간형의 등장인 겁니다. 이런 사람에게 신앙은 메인이 아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. 신앙을 절대 버리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는 달리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더 이상 야훼 신앙에 몰두한 타입이 아닌 살아가는 사람, 이 경제와 사회 문화의 흐름을 따라서 딱 대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형. 야훼 신앙과 구약에 나타난 인간형은 딱 두 개예요. 하나님께 겁나 헌신적인 예언자 같은 사람,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에게 몰빵한 사람, 이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? 근데 요셉 벤 토비아는 아예 종교에 대해서 그다지 매여 있지 않은, 야훼 신앙을 결코 버린 건 아니지만 종교가 자기 삶에 무엇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아닌 이런 인간형이 등장하게 된 셈이죠. 뭐랄까요? 세속화라고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게 이 톨레미 시대 팔레스타인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